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제품은 킹룬에서 나온 KP3S 제품입니다. 원래 이제 KP3 제품이 2년 전에 출시가 돼서 한참 판매가 되다가 요 놈도 나온 지 한 6개월 정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의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이 TFT LCD가 박혀 있고요. LM 가이드가 박혀 있고요. 직결식의 금속 익스트루더예요. 거기에다가 안쪽에 메인보드는요 무소음 보드가 박혀 있습니다. 야, 그런데도 이 가격이 약 12만 원 정도 구매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할인 안 받고 구매하시면은 약 한 17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얘 가장 큰 단점은 이 베드 사이즈긴 한데 제가 3D 프린터를 약 한 9개월 정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사이즈면은 못 뽑을 게 없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할 큰 출력물이 아닌 이상은 얘로 거의 다 커버가 되더라고요. 출력물 품질도 굉장히 좋고요.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죠. 자, 이 제품을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광고 아니고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기본적으로 얘가 MKS에서 제공하는 LCD에 플래싱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메인보드에 플래싱이 되는데 TFT LCD에 펌웨어가 별도로 있습니다. 쓰면은 얘가 이렇게 세로로 쓰겠죠. 그리고 이쪽에서 터치를 하게 되고 좀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저는 마를린을 굉장히 사랑해서 최신 마를린 펌웨어를 여기다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다가 마를린 펌웨어, 최신 펌웨어를 올릴 거다. 근데 얘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의 프레임워크라고 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시는 사파이어 프로, 사파이어 플러스, 플라잉 고스트라고 하는 제품, 큐빅, 그 외 많은 제조사에서 이 터치가 들어가고 무선 보드를 박을 수 있고 가격이 얘네 세트로 해가지고 약 4만 원 안에 완전 모든 걸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얘네를 뭐 단가로 치게 되면은 약 2, 3만 원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저희 개인적으로 살 때야 4만 원이지만 업체에서 얘네를 뭐 1000개, 뭐 10,000개 이렇게 구매를 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MKS에서 납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쓰고 있어서 굳이 이 킹룬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파이어를 쓰고 있다? 동일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사실은 이 영상은요 약 일주일 전부터 제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하루가 다르게 마를린 펌웨어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2071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해가지고 적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2072로 넘어오면서 얘가 달라졌어요. 설정 방법이. 간단하게 얘네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 말고 직접 USB 연결해서 프론트 페이스로 여기에 있는 보드 값을 뽑아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더 간단한 방법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오겠습니다. 우선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말린 홈페이지로 올 수가 있고요. 이쪽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되는데 얘가 지금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얘로 하면은 변수 선언까지 다 해줘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고요. 여기 보면 나이틀리 빌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얘가 지금 바꾸고 있어. 그래서 이 친구를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그리고 또 컨피그레이션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컨피그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마를린이 좋은 이유는 각각의 많은 제조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만약에 엔더3를 쓰는데 내가 메인보드를 바꿀 거야. 그러면 펌웨어는 어떡하지? 할 때 여기에 들어가면 다 들어있어요. 이그젬플 여기에서 만약에 나는 A넷을 써. 그럼 A넷 제품들 쭉 나오죠. A8, A 플러스 들어가 보면 이쪽에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또 크리얼리티 들어가 보면 나는 엔더3를 써. 그럼 엔더3 들어가 보면 빅트리텍에서 나오는 E3 DIP나 아니면은 미니 E3에 대한 각 버전의 펌웨어 샘플 파일이 다 들어있어요. 또 이쪽에 기본적으로 클리어리티에서 제공하고 있는 펌웨어도 설정할 수 있도록 다 들어있고요. MKS 로빈 다 들어있습니다. 얘네 보드들은 엔더3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이 뒤에 E3가 엔더3예요. 엔더3. 이렇게 이제 폼 팩터를 맞춰서 나오는 거고,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컨트롤 F 킹 눌러주면 킹룬에 KP3라고 있어요. 얘가 KP3S 전작인데 얘도 꽤 많이 팔렸었나 봐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있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파일입니다. 그래서 얘를 바로 여기서 다운로드가 안 돼서 여기에서 컨피그레이션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쪽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칩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친구를 열어가지고 컨피그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킹룬이에 K 눌러주면 가겠죠? KP3예요. 요거 압축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를린 버그픽스 최신 빌드를 또 압축을 해제해 주시면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가 됐고 압축까지 해제를 해주셨죠. 자, 어떻게 주냐? 우선은 얘를 제가 여러가지 펌웨어 파일이 바탕화면에 있어가지고 폴더 이름을 좀 바꿔줄게요. F2키 눌러주시고 KP3S 이렇게 하고 2072일 거예요. 그리고 버그픽스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KP3 우리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요, 얘에다가 그냥 덮어쓰기 해주시면 됩니다. 마린 폴더 안에다가. 그래서 덮어쓰기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뭐 거의 90%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시작 버튼 눌러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실행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 설치 방법에 대한 것은 저 첫 번째 영상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익스텐션에 가셔가지고 플랫폼 IO ID도 익스텐션 같이 설치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외계인 표시가 되고요.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놓은 친구 오픈 폴더 누르셔가지고 요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눌러주시고 폴더 선택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쭉 올라오게 됩니다. 첫 번째 영상을 한번 봐주시고 오실 걸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환경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IO INI 클릭해 주십니다. 이쪽에 있는 디폴트 인바이러먼트 이 뒤에 있는 변수 값을 우리가 이 보드에 맞는 것으로 변경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F 눌러 주시고요. 여기다가 로빈이라고 치시면은요. 네, 로빈이라고 치시면 아래쪽에 MKS 로빈 나노 3호 이 친구가 있습니다. KP3 과거 버전은 미니를 썼고요. 얘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로빈 나노를 지금 쓰고 있고요. 얘를 컨트롤 C 눌러주십니다. 쭉 올리셔가지고 얘를 쭉 범위 선택하고 컨트롤 V 눌러서 네, 갱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환경 설정은 끝난 거고요. 이 값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부분의 제품들 사파이어 프로, 사파이어 플러스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킹루니는요, 이 보드를 커스터마이징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얘를 쓰기는 하지만 기능을 너무 많이 제거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해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 눌러주시고요. 마린 폴더 들어가셔가지고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은 이쪽에 쭉 값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시리얼 포트도 제대로 되어 있고 한데 보드 정보만 얘가 미니로 돼 있죠. KP3였으니까 우리가 가져온 게 전작과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해가지고 제가 마린에 이렇게 올리면 KP3S도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은 제가 좀 찾아보고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있는 이 보드 정보는 어떻게 바꾼다 그랬죠? 네, 소스, 코어, 보드. 그리고 여기서도 컨트롤 F, 로빈. 그러면 이쪽에서 각각 제조사들에 해당하는 보드 이름들이 있고요. 우리는 지금 로빈 나노를 쓰는 거니까 이 친구를 컨트롤 C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컨피그레이션 H 들어가셔서 얘를 블럭 잡고 컨트롤 V 눌러서 갱신해 줍니다. 그리고 뭐 기분상 이름을 S로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할 건 없고요. 이제 맨 아래쪽으로 내리셔가지고 우리가 TFT LCD 화면을 설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TFT 언더바 요걸 눌러주시면은 이 부분이 마를리님 매일매일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예. 아우 정말 화나. 근데 이제 다행히 기본적으로 값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기본적인 제네릭을 쓰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위에 보시면은 MKS 로빈 TFT 24를 쓰시면 되고요. 얘를 주석 해제해 주셔도 되는데 그거 말고 그냥 제네릭 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이 화면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얘가 화면이 180도 돌아가거나 미러처럼 거울처럼 완전히 뒤집어져 보이거나 하는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 부분들을 모두 다 여기다가 총 12가지 옵션을 적용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은요. LCD 방식을요. 총 3가지를 지원합니다. 클래시컬한 거 좀 아까 보신 거고요. 우리가 지금 보여드릴 내용은 바로 이 친구예요. 컬러 UI. 그리고 LVGL 같은 경우는 얘는 3.5인치만 지원해요. 그래서 사파이어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그 제품들은 요걸 지원을 하게 됩니다. 얘는 그래피컬하게 보인다요. 근데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피컬한 것 중에서도 얘가 더 낫고 터치감도 더 좋고 해서 컬러풀한 UI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LCD의 단점이 뭐냐면은 이 방향이 막 바뀝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180도로 바뀔 때도 있고요. 얘가 미러 방향으로 거울 본 것처럼 글씨가 반대로 뒤집힐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얘를 테스트로 앞에서 빌드 해봤는데 요걸로 해주시면 돼요. 그 Y 세로축으로 미러에 180도로 돌아가는 이 녀석을 밑으로 내려서 TFT 노 로테이션 말고 이렇게 붙여넣어 주시고 주석 해제해 주시면은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안 되면은 다시 바꿔주면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해줘야 될 게 뭐가 있냐면 SD 카드를 활성화하는 건데 아마 기본으로 돼 있을 것 같아요.
SD 서포트 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서 별도로 손댈 건 없고 이대로 빌드를 해주겠습니다. 빌드가 예쁘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SD카드에다가 이 친구를 옮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를린 폴더 안에 들어가서 프로젝트 IO, 그 다음에 빌드, MKS 로빈 나노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펌웨어 바이너리를 썼는데 얘만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 친구 로빈 나노를 Shift 키 눌러서 옮겨줍니다. 기존에 있던 애는 좀 치워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파일 이름을 로빈 나노로 변경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꽂아주고요. 그리고 전원을 껐다가 전원을 켜주면 플래싱이 됩니다. 자, 그러고 재부팅이 되면서 올라왔는데 얘가 보니까 방향이 바뀌었네요. 근데 터치는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이 펜이고 이게 지금 180도로 돌아갔네요. 자, 얘를 가지고 다시 펌웨어를 다시 한번 빌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화면으로 와서 우리 방향이 잘못됐던 거죠. 그러면 이제 옵션을 좀 바꿔줘야 되겠죠. 제가 지금 잠깐 멈춰놓고 해봤는데요. 이 위로 Y가 아니고 X로 해주고 그 다음에 액정을 뒤집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빌드를 해주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해봤거든요. 이렇게 출력물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빠집니다. 빠지고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빌드를 하고 올리시면 이렇게 나올 텐데요. 얘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꽂아 주시면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눌러주고 홈에 가서,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프린터가 BL 터치가 있어가지고 그냥 움직이는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홈 X가 있네요. 그래서 홈 X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홈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Y도 한번 해볼게요. G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 BL 터치 옵션을 활성화시켜 놓지 않았기 때문에 Y 맞죠? 네, G 누르면 안 되고 네, Y 눌러주면 정상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는 이 킹눈이 가지고 BL 터치 장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